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입니다. 제가 요즘 도비에서 취준생으로 전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취준을 하려면 영어 점수부터 새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익을 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어떻게 잘 나왔는지 그 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수 인증부터. 제가 토익을 마지막으로 친 건 2014년이고요. 2014년에 점수가 815점이 나왔는데 820점이 넘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855점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같은 시기에 토익 스피킹은 130점을 맞았다가 학원을 다니면서 150점으로 올리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학부 시절에는 900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 5년 만에 토익을 쳤는데 900점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넘을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토익 공부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재 실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을 잘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시험을 치는 기술을 알려주는 영상인 점 유의해 주세요. 토익 공부를 하는 개괄적인 책을 산 게 아니라 이 책, 실전 모의고사 책을 샀습니다. 실제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나온 모의고사가 좋거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책으로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험을 공부하든 간에 실전 모의고사로 10회 정도 풀어보는 편이고요. 이번에는 6회짜리를 사서 1회랑 2회를 보고 시험을 쳤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요약집을 사서 그 파트만 풀어보는 편이에요. 두 번째 팁은 고시 시간과 생활 패턴 맞추기예요. 저는 지금 백수라서 보통 오전 10시에 일어나는데 토익을 접수한 이후에 2주 동안은 8시 반에 일어나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사는 연습을 했어요. 일단은 먼저 8시 반에 일어나고 9시 반부터는 실제로 책상에 앉아서 10시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10시 보통 10분부터 시작하거든요. 10시 10분부터 알람을 맞춰서 75분간 듣기를 하고 45분간 리딩을 해서 마지막으로 12시 10분까지 알람을 맞춰놓고 120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시는 연습을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인분들은 오랜만에 시험을 치면 제일 문제가 엉덩이 힘이거든요. 저도 2시간을 오랜만에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앉아있으려니까 너무 주리가 틀리더라고요. 일단 처음 모의고사를 쳤을 때 성적은 720점이 나왔고 모품 문제는 5문제였습니다. 이게 제가 모의고사 풀면서 실제로 마킹한 답안지입니다. 네, 파트 1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았고 파트 2는 2개 틀렸고요. 파트 3의 경우에 파트 3도 2개 틀렸고 파트 4는 8개를 틀렸어요. 이렇게 듣기가 마무리가 됐고 RC 같은 경우에는 파트 5가 30개 중에 14개를 틀려서 거의 절반을 틀렸고요. 파트 6는 1개, 파트 7은 13개. 책 같은 경우에는 어플로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서 모의고사 성적을 미리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LC는 415점, RC는 315점이 나와서 720점이 나왔습니다. 제 목표는 800점이었어요. 생각보다 더 낮은 점수가 나왔죠? 20분을 앉아있는 게 습관이 안 돼서 후반부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집중력이 안 떨어지더라도 LC를 2주 만에 올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사실 RC를 올려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LC에 오답풀이를 해본 결과 파트 4에서 혼자 떠드는 지문, 그 지문이 공지사항 같아서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4에서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고, 제가 남자 성우 목소리를 더 못 듣더라고요, 여자보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 목소리가 나오면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야겠다. 그리고 미국 발음보다는 영국 발음을 좀 더 못 들었어요. 이건 뭐 대부분 공통적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성별의 어느 나라 톤을 잘 못 알아듣는지 체크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듣기도 집중력의 문제라고 판단한 이유는 오답풀이를 할 때는 한 문항씩 듣잖아요. 그때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75분 동안 앉아서 꾸준히 듣는 과정에서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토익을 한 문제씩 칠 수 없기 때문에 75분 동안 앉아서 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RC의 경우에는 사실 파트 5를 다 맞추는 게 점수를 올리는 가장 빠른 길 같지만 문법책 보통 요만하죠? 그걸 어떻게 2주 만에 다 외웁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파트 5를 버리고 파트 6와 파트 7을 다 맞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LC 팁인데요. 파트 1의 디스크립션이 나올 때 파트 4나 파트 3로 넘어가서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게 파트 3 책인데 보시면 문제의 핵심 부분에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where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벤트. 그러니까 문제마다 핵심 동그라미를 쳐놓고 듣기를 하면서는 이 동그라미 3개만 보는 거예요. 38번부터 40번 같은 경우는
이벤트, 그리고 왜,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이 세 개만 듣는 거예요. 듣기를 하면서 지문을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한국어도 그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놓고 들어야 합니다. 파트 4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 1 디스크리션이 나올 때 파트 4를 듣고 파트 2 디스크리션이 나올 때 파트 3의 키워드를 다 체크해놨어요. 그리고 RC 부분 공략인데요. RC 같은 경우는 저는 파트 7부터 풀었어요. 파트 7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파트 6와 7은 지문이 어렵다기보다는 길거든요. 그래서 한 번 놓치고 다시 읽기 시작하면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파트 7부터 천천히 풀고 7, 6, 5 순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보통 12시 8분에서 10분이 시험 종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1시 50분이 되면 파트 6, 7을 다 못 풀더라도 파트 5로 돌아왔어요. 왜냐면 파트 5를 제가 절반은 맞출 수 있잖아요. 그걸 버리긴 너무 아깝기 때문에 파트 5로 돌아와서 한 문제당 30초를 잡고 빠르게 넘겼습니다. 사실 문법은 이미 머리에 잡힌 고정관념이라서 고민을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2개 답이 헷갈리잖아요. 그 2개 답은 계속 영원히 헷갈려요. 3번을 읽어도 헷갈리고 30초를 읽어도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읽고 넘기고 정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된다 싶으면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돌아왔어요. 정말 기본인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1번 풀고 1번을 바로 마킹해요. 그리고 토익 문제 시험지에 낙서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체크만 하고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이걸 만약에 파트별로 나중에 체크를 하다가 보면 한 문제씩 밀리는 사태가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200번까지 왔는데 나는 아직 마킹을 못한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문제당 1대1로 마킹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칸이 넓다 보니까 그 4B나 2B 연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샤프로 했어요. 그리고 문제 틀릴 수 있으니까 꼭 지우개도 챙기셔야 되고요. 월요일은 모의고사 1회차를 풀고 화요일은 1회차를 전부 오답풀이 하는 데만 썼어요. 실제 오답풀이 하는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듣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시 들으면서 체크했고 다시 들어도 못 알아듣겠는 부분은 아마 단어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외웠어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다시 풀어도 똑같은 오답을 찍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체크하고 메모를 했어요. 이게 제가 오답 노트로 썼던 수첩인데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체크를 하고 같은 유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동명사를 틀렸는데 다음에 또 동명사 예제가 나올 거잖아요. 그 밑에 세로로 추가하는 형식으로 외웠습니다. 파트 6와 파트 7의 경우에는 시간이 주어지면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스케일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파트 6와 파트 7도 약간 파트 3, 4랑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거랑 다이아몬드 표시한 사람이 있죠? 이게 2개가 화자예요. 이 본문에 보면 동그라미랑 다이아몬드로 난리를 쳐놨는데 글을 한 번만 읽으면서 같은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눠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바로 풀 수 있으면 좋지만 기억이 안 나면 그 표시로만 가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화자별로 서로 다른 표시를 합니다. 화자가 많이 나올 경우 5명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이아몬드, 그러고 또 나오면 별표까지 해서 5개로 나눠서 모두 체크를 해놓고 문제별로 해당 화자로 돌아가서 그 문장만 읽고 다시 넘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또 2번째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 푸는 방식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점수가 더 올라야 되잖아요. 저는 떨어졌어요. 첫 번째 시험은 720점이었는데 두 번째 시험은 705점이었어요. 비겁한 변명을 하자면 듣기 평가를 할 때 윗집에서 공사를 해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듣기를 저번보다 많이 틀렸고 그렇다고 읽기를 많이 맞춘 것도 아니에요. 파트 1은 첫 번째 때 만점이었는데 1개를 틀렸고요. 파트 2는 2개 틀렸었는데 6개 틀렸고 파트 3도 2개 틀렸었는데 6개 틀렸어요. 파트 4는 8개 틀렸었는데 9개 틀렸어요. 전체적으로 1보다 더 많이 틀렸었죠. RC 같은 경우는 파트 5는 14개 틀렸었는데 15개를 틀렸고요. 파트 6는 1개 틀렸었는데 1개로 동점. 파트 7은 13개 틀렸었는데 10개 틀렸어요. 그나마 조금 성과가 있었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중이어서 듣기는 실제 시험에 가서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파트 6와 파트 7을 동그라미 세모 쳐가면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5는 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법은 안 틀리겠다는 생각으로 외웠고요. 두 번째 모의고사의 유일한 장점은 시간이 4분 남았어요. 첫 번째 때는 모자라서 5문제를 못 풀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때는 시간이 남아서 시간 안에는 풀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족하지만 제 팁인데요. 사실 저는 구토익과 뉴토익을 다 쳐본 입장에서 난이도는 구토익이 더 어려웠어요.
유토익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더 길어져서 영어보다는 언어 이해력이 좀 더 높아야 되는 것 같고요. 지문을 한 번에 이해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 지문을 동시에 기억하는 게 RC의 중요한 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토익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맞추는 파트 5를 다 맞춰봤자 한국인이 많이 틀리는 파트 7을 더 많이 맞추는 게 점수가 실질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법을 되게 잘 외워요. 그래서 사람들 다 잘하는 걸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걸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독해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휘력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같은 도형 그리기로 조금은 더 빨리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푸셔야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천천히 풀면 안 되고 뒤에서 누가 불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빨리 풀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대충 읽게 되고 문제를 한 번에 못 풀게 될 수도 있는데 적응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 토익 준비하시는데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꼭 다 100점씩 올리시면 좋겠습니다.